네, 반갑습니다. 4월 2일 토요일입니다. 자, 주말 잘 보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은요, 3월이 이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3월 한 달 동안 이제 수급 동향이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외국인들의 매수 상위 종목, 클래시스, LG 이노텍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3월 달에 기관들이 매수를 많이 한 종목들 뭐가 있나 봤더니 LG 에너지 솔루션하고요. 삼성 SDI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3월 달에 개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역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였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가장 많이 팔아먹은 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라는 이야기인데, 자, 일단은 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죠. 클래시스 먼저 좀 알아볼까요? 클래시스를 보시면, 이게 이제 스펙에서 나온 종목입니다. 그리고 의료기기 관련한 종목인데, 올해 의료기기가 이제 성장성이 굉장히 괜찮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의료기기와 관련된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아무래도 건강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좀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의료기기 관련한 그런 모양새들을 좀 보게 된다면, 일단 시장 자체는 계속 성장하고 있고, 뭐 이게 미용이 됐든, 아니면은 뭐 건강 증진이 됐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되겠죠. 근데 특히 이제 미용 같은 부분들은 이제 클래시스가 여기에서 이제 좀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쪽은 계속적으로 이제 미의 어떤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계속 성장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좀 높은 상황이고요. 이게 그 스펙에서 상장을 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제 커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좀 가고 있습니다. 뭐 신제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해외 진출 기대감 뭐 이런 것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률이 계속 좋았었던 모습이고요. 지금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나 이런 쪽으로 좀 본다라면 긍정적인 어떤 기대감이 좀 생기는 모습이 좀 있죠. 외국인들이 매수를 3월 달에 가장 많이 했다. 근데 이게 매수가 3월 말에 집중이 됐단 말이죠. 3월 말에 집중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동안은 기관들이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기관이 먼저 받아서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외국인들이 받아서 끌고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이제 뷰티 쪽이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미용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위드 코로나와도 좀 관련이 있을 거예요. 이제 뭐 마스크 벗는다 얘기 나오니까 뭐 화장품 관련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뭐 피부라든지 뭐 이런 쪽에 뭐 관련도가 좀 높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미용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라면 어쨌건 성장할 수 있는 기대치는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외국인들 매수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는 모습이다라고 본다라면 좀 특징적인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이게 하루 사이에 들어온 모습이네요. 자, 3월 30일 날 들어왔다가 지금 31일까지 이 하루 만에 빵 하고 치고 들어온 모습인데, 야, 이 정도라고요. 그러니까 31일 날 들어온 거죠. 31일 날 들어온 거다. 이 정도까지 갑자기 이만큼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지금 3월달 매수 1위로 들어갔다 이 얘기야? 야, 이렇다면 지금 현재 이게 진행형의 모습이 아니겠나 생각되는 모습이네요. 아무튼 외국인들이 이만큼 많이 들어온 이유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는데, 자, 아무튼 네, 이 외국인들의 매수 좀 특징적으로 볼만한 내용이고요. 지금은 이제 저항대 진입하는 모습이긴 한데 뭐 업황도 좋고 지금 성장성도 좋은 것 같고 뭐 분위기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생각되는 부분이라 지금 원래 추세대로 본다라면 현재 이 종목의 저점 지지라인대가 17,000원에서 18,000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박스 형태의 모습이라 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약간 오버를 쳤습니다. 이게 작년 여름에 조금 오버를 치면서 올라간 부분 때문에 주가 떨어진 건데, 이게 원래대로 움직였다고 친다라면은 뭐 완만한 상승을 봤을 때 21,000원에서 22,000원 구간대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자, 그렇다라면 이런 추세적인 어떤 채널을 만들어 놓고 갔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이 뭔가 새로운 어떤 돌파구, 그런 어떤 추세 이런 것을 만들려는 움직임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수급적인 영향만 봐서는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뭐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대치, 시장 성장성 이런 것도 다 괜찮은 모습인 것 같아요. 다만 저항이 조금 가까이에 있다는 게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대응해 볼 만한 부분은 24,000원과 25,000원에 형성된 이 구간을 얘네들 들어온 이 물량들이 어떻게 뚫고 넘어갈 것이냐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것일 때
뚫고 넘어가기 위해서 들어온 매수 물량이냐, 아니면은 그냥 일시적으로 한번 박아본 부분이냐,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는데, 글쎄요. 일단은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시간이 지난 부분도 없고, 이제 추세적인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뭐 특징적인 모습을, 이렇다 할 만한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 좀 보시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항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과 RSI 지표가 지금 과매수 들어갔다는 부분은 조정이 조금 멀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이 조정이 지금 21선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라면 그냥 살짝 들어오면서 매수 기회를 계속 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27,000원대 넘어서게 된다라면은 신고가예요. 신고가가 발생하게 되면은 또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양새들을 한꺼번에 이뤄낼 것이냐 아니냐, 이 부분을 가지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지금 61선 같은 경우는 이격이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 번에 올라가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뭔가 특별한 재료가 있지 않은 이상은 한 번에 올라가기 어려워 보이고요. 이 저항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받아내고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횡보, 뭐 단기 상승 이후의 조정,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24,000원, 22,000원 요 가격대에서 옆으로 좀 누워버리는 형태가 나타나기가 쉽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시면 되겠어요. 지지선은 21선, 지지선 따라가시면 되겠고요. 신규 접근은 지금 들어가시기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외국인들 평단가가 나와 있는 뭐 22,000원 아래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공략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는데요. 지금 위치, 이거보다 높은 가격대에서 매매하기는 조금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LG노텍 볼게요. 네, LG노텍은 좀 아까운 게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제가 예전에 이제 작년에 종목 진단 드릴 때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제 주가 좀 많이 뛰었어요. 이게 100%나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떨어진 모습인데, 아직까지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가가 좀 들어와 주면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이제 뭐 최근에 애플과 같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카메라 모듈, 뭐 기판 등등등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었고요. 자율주행 관련한 부분에서 또 카메라 모듈이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에 대한 수혜도 있고, 또 자율주행, 뭐 앞으로 계속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산업군 내 중점적인 역할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다만 매수를 할 위치가 애매한 거죠. 기존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위치에서 매수하셨으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계속 들고 가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신규 매수나 아니면 추가 매수를 들어가려 하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들고 가시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신규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61선쯤 되겠죠. 그래서 36만원 근처라든지 아래쪽 공략 포인트가 일단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왕창 실으면 안 돼요. 왜냐면 이번에 이제 둥구서명이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뻗어내릴 수 있는 그런 리스크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0만원까지도 열어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치 뭐 35만원까지 내려왔다고 해서 덥석 많이 산다, 이건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는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그냥 긍정적인 포인트로 계속 유지를 해 나가시면 되는 거고,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뭐 소량 찔러 보이기, 이런 정도의 매수가 35만원대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세가 변하는 것에 따라서 대응을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입장에서는 이게 30만원대까지 내려온다면 매력적인 포인트가 나올 것 같긴 한데, 그 위쪽에서는 여전히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매수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현재 뭐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이런 것들은 조금 매력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대신에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계속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한번 볼까요? 주가가 조금 떨어졌어요. 그죠? 주가가 좀 떨어진 모습이긴 한데, 기관이 많이 샀다, 이거는 뭐 연기금이겠죠? 근데 연기금이 이제 계속적으로 사들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연기금 쪽으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200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패시브 자금들이 좀 달라붙는 모양새가 있을 테니까 그런 자금들이 들어왔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기업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평가는 아직 지금 100조 원대에 있는데, 이 100조 원이 적정 가치냐 아니냐를 가지고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도요. 그래서 저의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게 100조 원의 가치를 과연 지금 가질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매 의견은 없어요. 그래서 뭐 신규 접근을 한다거나 뭐 아니면은 추가 매수한다거나 이런 전략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반대 의견이고요. 그래서 저는 뭐 매수를 따로 언급해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대응이 좀 필요하겠죠. 일전에 이제 공모 가격이 나올
때 제가 55만원인가 56만원인가에 매도 의견을 들어가지고 일단 다 매도를 우리는 친 걸로 알고 있는데, 매도 안 하고 그냥 갖고 계셨다,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끌어 내려왔는데 일단 장기로 계속 갈란다,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올라오는 반등이 굉장히 반가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40만원대 지지를 일단은 받아주게 된다면 여기서 또 희망의 어떤 고리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지지가 되면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 좀 될 테니까요.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노려볼 만한 부분은 뭐겠어요? 40만원대 지지가 확인되는지 그 여부를 꼭 봐야 되겠죠. 지금은 단기 상승 이후에 좀 들어왔기 때문에 40만원대까지 한번 내려올 만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이 제일 중요할 겁니다. 신규 접근은 어차피 매수 의견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대응한 점은 40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시고요. 아래쪽 내려왔을 때 40만원대 지지를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지를 받으면 일단 그대로 홀딩하세요. 40만원대 이상에서는 계속 가져간다 이 생각 가져가시면 되는 것 같고요. 40만원대 이상을 지키지 못하고 주가 떨어진다라면은 직전 저점 한 번 더 깰 수 있다는 그런 의구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리스크 관리 반드시 필요하겠죠. 40만원이라는 이 중요한 라인을 지켜줄 것이냐 못 지켜줄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계속 들고 가느냐 못 들고 가느냐 그 차이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만 홀딩 하시면서 상황 보시고요. 40만원 지지선 꼭 기억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삼성 SDI 볼게요. 요즘에 삼성 SDI도 네 주가 상승이 굉장히 좋았어요. 한 방에 빵 뚫어냈죠. 자, 지금은 이제 보시면 이게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다가 단기 반등이 진행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고유가 시대, 유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전기차, 뭐 배터리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좀 높아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러시아와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유가 상승이기 때문에 러시아 상황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계속 유가가 변수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배터리와 같은 부분들은 일단 어느 정도 고평가 아니냐라는 일단 인식은 있어요. 그죠? 왜냐면 성장은 계속 해야 되는 산업이긴 합니다만 그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다 땡겨 먹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즉 가불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월급을 다음 달 걸 이미 가불을 해가지고 다음 달에 또 찔찔 굶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천천히 올라가서 이렇게 현재 가격대에 도착했다라면 더 갑니다. 걱정 마세요 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겠는데 지금 위치는 이만큼 해서 올라갔다가 뚝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이 위치가 적정 주가대라고 하더라도 아래에서부터 지금 위에서부터 떨어져 내려오는 이 압박감을 견디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올라가는 반등은 기술적 반등이고요. 자, 현재 추세는 하향 추세의 연결선상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반등 나온 건 뭐다? 많이 떨어진 부분이 언더슈팅을 해줬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으로 빠르게 올라온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지금 치고 올라갈 때 나타날 수 있는 저항 라인 때는 딱 보시면 65만원까지 정해져 있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65만원까지 올라간다. 수익률이 얼마 안 돼요. 10% 미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서 매매를 하기가 적당할 것인가? 글쎄요 라는 생각이죠. 단기적 접근은 뭐 한 10% 정도면 나쁘지 않겠습니다만 추세적인 부분을 보고 들어가신다거나 또는 뭐 추가 매수를 통해서 들어가신다거나 10%가 조금 애매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매수 접근 같은 부분들은 조금 약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도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항이 지금 위쪽에 있는 데다가 지금 골든크로스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양봉이 크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변동성이 이렇게 조금 만들어졌죠. 지금 이것까진 괜찮아요. 끌려 올라가면서 골든크로스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21선간의 이격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고 이 자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자, 생명처럼 지켜야 되는 위치가 지금 57만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57만원 위쪽에서 주가가 계속해서 놀아야지만이 현재 시점에서는 골든크로스로 나오고 이격도 좁힐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57만원 이상에서는 계속 홀딩 하시면 되는 거고, 자, 57만원 밑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자, 아래로 떨어져서 55만원에서 54만원대까지 가격대가 형성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지금 현재 가격대 대비해서 뭐 그렇게 큰 변동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올라가든 내려가든 일단 지금은 홀딩 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대신에 매수 접근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그다지 썩 권장하고 싶은 위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대망의 삼성전자를 봐야 되겠네요. 삼성전자 아직도 걱정 많으실 거예요. 69,1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위협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다음 주에 또 신저가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삼성전자가 신저가가 나오려면 일단 삼성전자는 주가가 많이 떨어져야지 신저가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의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시장은 못 올라가요. 자, 종합주가지수가 못 올라간다. 코스피가 못 올라간다. 근데 만약에 시장의 분위기가 좋다라면요. 시장은 끌고 올라가야 되겠죠. 그럼 삼성전자는
내리는 것보다 반등을 좀 해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일단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계속 팔아왔는데 그 물량을 개인들이 계속 받았어요. 근데 이 개인들이 받은 물량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신저가가 나오니까 이제 추가 매수를 통해서 계속 받아먹는 그런 형태일 수도 있겠다 생각되지만 새로운 사람들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는 얘기죠. 즉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삼성전자를 이제 저점이다, 기회다 해가지고 신규 매수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전혀 걱정 없을 것 같아요. 자, 사실 삼성전자가 현재 시점에서 6만원까지 내린다. 뭐 큰 의미 없잖아요. 그죠? 6만원까지 내리면 뭐 어때요? 6만원까지 내려오게 되면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더 세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6만원까지 내리더라도 큰 뭐 어떤 데미지가 없는 상태에서 오히려 저평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 들어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조금 내려가서 답답하겠죠. 그렇지만 뭐 그게 뭐 당장 손절을 쳐야 된다든지 뭐 크게 뭐 손실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다만 위쪽에서 물량을 가지고 확보해서 들어오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하락은 굉장히 이게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새는 나오면 안 되겠죠. 즉 신규 접근, 일단 이미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매매 접근을 일단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신규 접근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아래쪽 지지 라인대가 단단하기 때문에 괜찮다는 말씀 드리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주가가 지금 아래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올라오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즉 추세적인 어떤 부분에서의 돌림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매수는 지금 서두르실 이유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은 가지고 계신 분들 난 장기로 볼 거예요. 네, 어쨌든 간에 올라오는 것이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올라온다면 삼성전자도 같이 딸려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시장이 못 올라가니까 삼성전자가 힘을 못 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또 언제까지 계속 외국인이나 기관이 팔 수는 없어요. 받아주게 될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라면 그냥 홀딩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문제 없을 거예요. 삼성전자가 망할 일도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추가 매수를 계속 하시거나 신규 매수를 지금 들어가셔야 되겠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신규 접근이나 추가 매수 이런 부분들은 이 추세가 지금은 하향 곡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등으로 돌아설 때 그럴 때 눈에 보일 거예요.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매수하시면 조금 더 여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니까 매수는 좀 참아주시고요. 매도도 참아주시고 그냥 홀딩 전략으로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분간은 좀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충분히 이제 어떤 시장에 대한 매집이라든지 또는 시장에 대한 그 상승 준비가 끝나기 전까지는 삼성전자가 쉽게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나쁘다라기보다도 오랫동안 지루하거나 고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테마주들이만 올라가게 되면 자꾸 비교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고생 굳이 하실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겠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이닉스 볼게요. 하이닉스는 그래도 상황이 조금 더 낫습니다. 얘는 그래도 조금 등치도 작잖아요. 80조가 작은 등치는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등치가 좀 작다고 봐야 되겠죠. 등치도 좀 작은 데다가 또 반도체 쪽 이제 지금 보면은 1분기 때 실적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둘 다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적도 좋은 데다가 업황도 좋아진다고 그러고 뭐 앞으로 더 성장한다고 그러고 뭐 나쁘지 않죠. 자, 이런 상황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현재로서는 괜찮지 않느냐라는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한 가지 더 고려해야 될 사항은 이제 영국에 있는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이죠. ARM. 이것을 이제 공동으로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회 공시 요구가 나왔었어요. 이 공동 인수 검토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데 한번 조회 공시를 좀 요구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게 31일 날 저녁에 나온 얘기라서 이제 4월 1일 날 이제 이게 반영이 좀 됐었는데요. 자, 이 부분들도 보시면은 이 31일 날 답변 공시에서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어요 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혼자서 뭐 이것을 인수하기 좀 어렵고 이것을 만약에 공동으로 전략적 투자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인수하게 된다면 이건 긍정적이다라고 얘기가 돼 있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데리고 올 수가 있다라면 이걸 인수할 수 있다라면 하이닉스는 날개 달고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도 좀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일단은 뭐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산업, 그다음에 육성할 수 있는 어떤 산업이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뭐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떨어진 그 얘기를 좀 보게 되면 이제 그 냉각수 부족 이야기가 좀 있었죠. 그래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제 수천억 피해를 좀 볼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게 이제 냉각수 쿨런트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꼭 필요한 부분인데 요게 이제 전 세계 쿨런트의 80% 이상을 생산하는 공장의 가동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뭐 피해를 좀 볼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죠. 근데 이렇게 된다라면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또 피해를 보는 것도 아니고요. 뭐 전체적으로 이제 뭐 TSMC라든지 인텔 뭐 이런 기업들도 전부 다 피해가 예상이 된다라고 보여 있습니다. 이게 근데 그 환경 규제에 대한 부분 때문에 무기한 중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은 좀 타격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뭐 어쨌건 이렇게 된다라면은 반도체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일단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줄면은 가격은 상승하겠죠. 그래서 그런 모양새가 좀 나타나게 되는 모습이고요. 일단 뭐 피해를 당연히 못 만들면 입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재고를 확보한 부분들, 그 재고를 소진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형태로 간다라면 현재 시점에서는 반도체 가격의 인상과 함께 이런 상황의 어떤 해결 이런 쪽으로 하면은 오히려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당장은 일단은 뭐 좀 그 악재성 재료로 받아들여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빼고 나면 그래도 좀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건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삼성전자가 같습니다. 아직은 매수를 하기는 조금 애매한 구간이긴 해요. 그래서 매수 접근하기 좀 어렵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큰 문제 없습니다. 그냥 유지만 잘 하시면 되기 때문에 현재 뭐 여러 가지 악재들, 여러 가지 재료들 뭐 그냥 막 이것저것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크게 문제는 삼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은 그냥 느긋하게 기다리시면서 홀딩 전략 유지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수에 대한 부분만 조금 기다렸다가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은 삼성이든 하이닉스든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개 종목이네요. 클래시스, LG 이노텍,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까지 알아봤고요. 내용들이 좀 이제 대기업들이다 보니까 내용들이 좀 방대했던 것 같아요. 저 방송 시간이 좀 길었는데 자, 잘 참고하셔가지고 대응들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른 종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